코카콜라 CEO는 작년 2022년에 연봉으로 600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코카콜라를 경영하고 공부하고 관리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배당금이 무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층 너나 할 것 없이 늦은 퇴근, 늦은 야근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고 또 아끼고 또 저축하고 또 모으면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나면 조금씩 내 주변 사람들과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더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격차가 심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3040 그리고 훗날 5060이 돼서 가난한 이유는 바로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해서 아끼고 저축을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30대, 40대가 되면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되고 또 언젠가는 나의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 그 저축하는 속도보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후 준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와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일단 당연히 투자 공부가 조금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 공부라는 것이 뭐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용어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또 마음 먹고 주식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해외 주식 사는 방법도 어렵고 또 계좌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면서 놔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놔버리고 나면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됐나요? 아, 그때 삼성전자를 샀어야 됐는데 10년 전에 내 집 마련 그때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부동산을 구매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 가득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싶으신가요? 절대 그러지 않죠. 자, 앞서 부모님 세대분들께서 후회했던 그런 행동들을 지켜봤다면 우리 세대 때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투자 공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투자 공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투자는 나쁜 거야.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야지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어떤가요? 매달 대출금, 월세, 당장 그달의 카드값 걱정을 하면 산다는 거죠. 자, 매주 로또를 하며 1억 천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이라면 그렇게 쉽게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그들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왜냐?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이죠.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라는 뜻 알고 계신가요? 자본주의란 뜻은 우리 인간 삶의 자본, 곧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돈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을 나쁘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수많은 걱정,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고민, 그 걱정을 한번 곰곰이 계산해 보십시오. 가족 문제, 가족의 재정 문제, 직장, 미래에 대한 고민 등.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돈이 과연 얼마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를 한번 되돌아본다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이 돈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돈도 인격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고 돈을 대우해주면
돈이 본인을 신뢰하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소중히 다뤘을 때, 돈을 존중해줬을 때 돈은 다른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는 필수인 것입니다. 왜냐?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전과 다르게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투자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코카콜라 CEO는 작년 2022년에 연봉으로 600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근로소득이죠. 열심히 코카콜라를 경영하고 공부하고 관리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워런 버핏,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22년 받은 배당금이 무려 610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냥 매일 코카콜라를 사 먹은 거, 그거 하나는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과연 불로소득이라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게다가 코카콜라 CEO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5%에서 50%,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자, 한 300억 정도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런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만 떼갑니다. 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정말로 신기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또 어이가 없습니다. 코카콜라 기업 관련 일에 대해서는 그 코카콜라 CEO가 더 많은 일을 했을 거고, 또 경영을 하는데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고뇌, 결정을 했을 텐데 돈은 왜 워런 버핏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걸까요? 바로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투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자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자, 물론 주식 투자에서도 제로섬 게임, 내가 돈을 벌면 물론 다른 사람이 돈을 잃고 피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나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않고 그냥 워런 버핏처럼 11살 때부터 80년 가까이를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후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50, 60 대신 부모님 세대분들은 이제 앞으로 경제활동이 몇 년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투자를 더 이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열심히 성장을 해서 나에게 돈을 꾸준히 벌어줘야 됩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본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주식이라는 직원을 두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의 주식이라는 직원을 일찍부터 두면 더 좋겠죠. 인생은 매우 공평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너무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모두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치만 지금 주변을 돌아봐도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거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그냥 누워서 매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 사진에 좋아요 버튼만 누른 사람하고 10년 후, 20년 후 똑같이 살아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둘의 삶은 실제로 딱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AI, 미래 관련 뉴스 기사 같은 게 나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면 AI, 인공지능, 전기차 이런 산업들이 떠오르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이끌어갈 선두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주식을 사놓은다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겠구나,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내가 투자하고 나의 자산을 불릴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하루하루 재밌는 삶을 살 거다. 그냥 나는 뭐 돈은 필요 없다. 뭐 산속에 혼자 가서 사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투자 공부가 필요 없겠지만 뭐 나중에 노후 준비를 일찍 하고 싶다. 조금 2030 세대 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일찍 은퇴를 해 훗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40, 50 세대 분들은 미래 자녀 결혼도 시키려면 뭐 돈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너무나 좋은 시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를 잘 캐치해서 뭐 예전에 이런 좋은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시기가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실수, 그런 후회를 안 해야지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이번 좋은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버스 아직 안 떠났습니다. 저와 같이 젊은 세대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시기에 투자 공부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서 오래오래 함께 좋은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